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이용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이 성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성기능에 대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성적인 재활, 성치료에 대한 것도 상담을 하게 되는 기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장애라고 하면은 어떻게 행동 장애가 있으면 다 비슷한 장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차이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 그 발달 장애 아동들의 그 사춘기 이후에 성욕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성행동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 비뇨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뇌성마비나 아니면 이 루게릭병처럼 운동신경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서는 정상적인 성욕과 성행동, 성적인 충동, 그리고 성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는 모습에서 과연 성기능이 정상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루게릭병 환자의 세계적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첫 번째 부인과 세 자녀를 두었고, 또 그 이혼한 후에 간호하던 여성하고 또 재혼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성인 클럽과 같은 데도 이제 방문을 해서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뭐 이랬던 스티븐 호킹 박사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또 성기능, 생식 능력, 이런 것들이 완전 정상인 거였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운동 능력이 없으신데 어떻게 성기능이 유지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을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런 성기능을 제목으로는 했지만 뇌졸중이나 중추신경 장애, 여러 가지 행동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 후유증을 동반한 신경 장애 환자들에서 생각보다 성적인 욕구나 성기능이 잘 유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성생활이 좀 성기능이 왕성했던 분들은 성적인 재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비뇨의학과에 이제 성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장애를 가졌을 때 성기능에 대한 보조적인 비뇨기과적인 치료는 기본적인 그 장애를 일으킨 배경질환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는 거죠. 그 스티븐 호킹 박사도 성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부인도 굉장히 불안했었다는 거거든요. 성생활과 다른 신체적인 장애가 악화되거나 이럴까봐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뇌졸중이나 신경장애로 초기에 운동장애를 갖거나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데, 병용하는 약물과 성적인 재활을 목적으로 한 약제가 상충하는 치료가 된다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그 가족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병 자체가 성적인 충동을 지나치게 일으키는 파킨슨병처럼 일부의 환자에서 그 치료 약제나 파킨슨병의 양상에 따라서 갑자기 성적인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맞지 않는 성충동을 일으킬 때는 적절한 비뇨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모든 동반 질환이 안정화됐을 때는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가면서 조화롭게 치료를 해가면 장애가 동반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기능에 대한 치료에 생각보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이런 성기능에 대한 치료가 배경질환이나 이런 장애를 일으킨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그 걱정을 하시기 전에 주치의와 함께 또 비뇨기과적인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동성 신경장애 환자들에서도 충분히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